자, 남신우주동 박시봉방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신우주동 박시봉방이라는 제목의 박시봉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고, 남신우주 요동이라는 것은 주소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대치동 아니구나, 남신우주, 남양주, 요동, 대치동, 박시봉, 뭐 김철수, 홍길동, 방은 집 방자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뭐 하늘채 아파트 101동 103호 뭐 이런 식의 집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소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지글의 발신인이야 수신인이야? 발신이야 수신이야? 이거 보낸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보낸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현지글의 발신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신우주동 박시봉방은 편지글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 본문 자체에서는 편지글을 알 수 있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 부르는 말, 뭐 안부, 인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본문 자체는 그냥 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집 주소 때문에 편지글의 형식을 취한다. 서간문, 서간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는 백석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백석 시의 특징을 몇 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고향이 평안도 북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북으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석 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대. 왜냐면 그 시어 자체 뜻을 잘 모른대. 우리나라 학자들이 백석 시에 사용된 시어의 뜻풀이만 하더라도 논문이 한 권이 나오는데, 이제 북한의 사투리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시어 분석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석 시에는 평안도 당원이 시어로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 요 당시에 일제의 국어말살 정책에 의해서 시어로서 자기 고향의 언어를 시 속에 박제시켜 놓은 그런 주관적인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작가였기 때문에 백석시에 사용된 시어들의 특징은요, 놀이문화, 먹거리 같은 민족의 정신을 나타내줄 수 있는, 민족의 주체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길어요. 즉 간결체 문장이 아닙니다. 호흡이 긴데, 이러한 호흡이 긴 것은 어떠한 구조를 취하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 명사가 있다라고 치면 꾸며주는 수식 어구가 되게 많이 나열이 됩니다. 우리 수라 배웠던 거 기억이 나지? 수라에서도 처음에 어미개미였다, 새끼개미였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완전 깐난쟁이 개미는 수식하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좁쌀만한 알에서 갓 깨어난 것만 같은, 그 다음에 뭐 다리도 제대로 서지 않은, 뭐 등등등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식하는 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호흡이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잦은 쉼표의 사용을 하고 있는 작가. 우리 신의 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신의 방이라는 시에서는요, 똑같이 줄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의 방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시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다 보면 고려서가 무슨 강연? 연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백석 시는 그렇지 않아요. 백석의 시는 읽다 보면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되게 긴데 그 긴 거 안에서도 호흡이 있고 리듬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내재율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재율의 확보. 그 다음 백석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 그렇게 많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보통 부정적인 마이너스 정서예요.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코멘트를 대놓고 되게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결핍, 부재의 상황이랑 맞물려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석시의 특징이 되게 많은데 이거 쓰면 여러분이 남신우주랑 헷갈릴까봐 나머지는 그냥 안 쓸게요. 그래서 남신우주와 연결되는 백석시의 특징 2번 아니구나. 2번 빼고 여하튼 백석시의 특징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제 본문을 같이 맞아 5번 모더니스트예요. 자, 백석시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가 되게 많이 드러난다. 백석이라는 작가는요 댄디보이야, 모던보이야. 일제강점기 때 정말 문인으로서 정말 패셔니스타고 세련되고 잘생기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직업도 영어 교사였어요. 그러면 서구 문물을 가장 최전선에서 막 맞받아트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시인은 누구보다 촌스럽게 썼다. 내가 말했지? 왜 촌스럽게 썼다고 했어요? 왜 서구 물 먹은 티를 안 낸다고 했어? 국어를 사랑해서, 우리말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언어를 시 속에 박제시켜 놓기 때문에 그의 시의 소재는 항상 향토적이고 토속적이고 고향의 느낌이 나고 시골틱하고 한국적이고 요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캐릭터예요. 리얼리즘 그냥 영어 뜻 그대로 리얼한 거, 모더니즘 모던한 거잖아. 그럼 리얼과 모던은 뭐야? 모던은 세련되고 기계적이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거 하다 보니까 얘는 도시 아닌데 자기 고향 시골인데 그럼 얘는 리얼리스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차이는 표현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재가 아니라. 리얼리즘은 다큐멘터리 생각을 해보세요. 7살 순영이는 엄마 병상에서 엄마의 머리를 감겨줍니다. 순영이의 얼굴에는 떼꾸장물이 흘러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는 뭐야? 있는 그대로 얘가 가난하고 그 다음 소녀 가장이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모더니즘은 뭐야? 요새 막 인스타 사진 올리는 인스타 갬성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꾸미는 거, 기교적인 거, 예쁘게 이런 표현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석시 같은 경우는 소재는 향토적이지만 이 소재를 가지고 모더니즘을 구사한 작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남신우주 우동 박시공방. 네. 어느 사이에 나는 시청자는 작품의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죠. 안에도 없고 또 봐봐 쉼표가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안에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 동생 멀리 떨어져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 처한 상황은 마이너스.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치? 집도 없고 결핍. 정서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 가족과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살뜰한이란 단어가 있죠. 살뜰한 외울 필요 없지. 외울 필요 없는 이유가 살뜰한 부모와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 동생 꾸며주는 살뜰한이라는 코멘트는 당연히 플러스 알뜰한, 정성어린, 친절한 이런 따뜻한 이런 뜻이에요. 살뜰한 부모 동생과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했습니다. 쓸쓸한이라는 감정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총 4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호흡이 어떻다? 길어요. 3문적 호흡 길어요. 잦은 쉼표의 사용도 많고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고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 겨울의 이미지 마이너스. 그 다음 설상가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점점 최악이야. 날씨도 최악이고 추워. 그 다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이거 뭐야? 타 수식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단어 앞에 붙은 숫자는 어휘 뜻풀이니까 숫자 무시하셔도 돼요. 삿은 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는 우리 집에 바닥에 뭐가 깔려있어? 대리석, 강마루, 원목마루 이런 게 깔려있죠? 근데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어요. 그쵸? 흙바닥에다가 이제 부잣집에서만 그 위에 뭔가 까는 작업을 했었고 가난한 집에서는 흙바닥 위에 별도로 뭘 까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갈대를 꺾어다가 이 갈대
쫙 풀어놓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어떤 갈대래? 어떤 사실에? 헌사실에. 갈대 자체도 궁핍함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헐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 극도의 가난한 궁핍함 속에 놓여있는 상태로구나. 한 방에 들어서 한이라는 거는요, 찰한이에요. 엄동설한 할 때 차갑다라는 뜻이요. 차가운 방에 들어서서 겨울이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아랫목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쥐를 붙였다. 동그라미. 자, 쥐를 붙였다는 뉘앙스상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새 들어 살았다 했습니다. 좀 보세요. 어느 목순의 집, 방은 마이너스 가난하고 차갑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지 같고 그치? 근데 이러한 목순의 집에 새 들어 사는 나는 얘보다 못한 존재.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박시봉은 누구야? 내 이름이 아니라 어느 목수인 거야? 어느 목순의 집이 박시봉 방인 거예요. 나는 집 한 칸 없는 세입자야.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떠도는 사람이야. 집은 정착인데 나는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 그래서 극도의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구탄 방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많게 꾸며줬을까? 다 마이너스예요. 누구타다. 요새 반지야. 곰팡이 쓸고 축축하고 해가 안 들어요. 축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느낌이래요. 해가 안 들어. 창문도 없고. 다 있긴 한데 어쨌거나.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해. 마이너스 자의식의 과잉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당겨져 오면 이거는 뭐 난로급. 요새 뭐 손난로 있듯이 그런 거.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써보기도 하지만 그 행위는 마이너스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행동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만 있어. 두문불출하면서 의지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패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요새 같으면 히키코모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 집에만 있대.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긁기도 하면서 위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손깍지 베개를 하기도 하면서 의미 없는 거, 무의미한 거, 반복적인 거.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소처럼. 직유법, 비유법. 그럼 여기서의 소는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이 뭘까요? 소의 원관념은 나와 소는 동일시되고 있는 거야. 나는 소와 똑같아. 나는 소처럼 했단 말이야. 어떤 점에서 내가 소와 똑같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 하는 거. 연하여가 뭔 말인지 몰라도 문맥상 뜻풀이가 이어지죠. 나는 소처럼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소가 위가 떼이게 조그맣대. 그래가지고 한 번에 소화를 다 못한대요. 소가 먹는 게 목초잖아요. 풀떼기잖아. 그러면은 소가 풀을 막 오고 씹어가지고 생긴데, 그럼 나는 소가 사료를 다 먹은 줄 알고 또 이렇게 풀떼기를 이렇게 딱 주려고 딱 보면은 소가 또 뭔가 막 이렇게 씹고 있어요. 그래서 꿀떡 생겨. 이렇게 딱 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하면서 또 계속 씹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이게 소화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3-4번 토했다가 다시 삼켜 씹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소에 깃들어져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무한 반복이지. 그치? 그래서 원래 똘망한 사람은 어때요? 생각도 한 번에 확실하게 하고 끝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럼 꼭 이런 친구 있어. 나 헤어졌어, 위로해줘.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친구를 막 미친듯이 위로를 해줘요. 야, 너가 차이기는 했지만 너는 빛나는 존재고 막 이렇게 자존심을 친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친구는 그래, 너 만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소홀했다는 거 느꼈어. 그래, 나 내일부터 다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출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 있어요. 속처럼 되새김질 하는 애. 어젯밤에 12시까지 그 친구 술 먹으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다음날 됐더니 연락이 또 와. 있잖아, 나 죽고 싶은데 어떡하지? 오늘 뭐 하니? 또 만나. 또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위로를 막 해줘. 야 너는 빛나는 존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얘가 그래 맞아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또 와. 야 나 어떡하지 미칠 것 같아 찾아갈까? 이런 식의 멘트가 무한으로 반복이 되는 게 시적화자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라는 거야. 얘가 무슨 생각하는데? 어리석음과 슬픔을 생각한대요. 그치? 아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계속 생각한다. 이게 생각이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결론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뭐겠어요? 후회와 반성이겠지. 그치? 얘는 지금 방구석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혼자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여기 왜 와있지? 되게 외롭다. 생각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후회, 어리석음, 슬픔. 아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과거에 되게 멍청했네. 아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여기를 했으면. 아 내가 그때 이 사람한테 대들지 않았으면. 몇 번? 알 수 없는 뭐 이런 어리석은 과거에 대한 이러한 후회를 막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나.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고 내가 그러니까 죽일 놈이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 가슴이 꽉 메어와. 내 눈에 뜨거운 게 핀 거야. 얼마나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겠니. 그죠? 그치? 죽고 싶대요. 내 스스로 화끈 나시불도록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끼는 것이었다. 감정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파고 간다고 하잖아. 그냥 감정의 밑바닥을 찍은 거야. 최악의 감정이야. 여기가 아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여기까지. 요새 같으면 죽었을걸? 요새 같으면 진짜 이 순간 생각에 약을 훅 먹고 정말 변사체로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어? 그러나. 자, 시에서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자, 그러나 전까지 너무나도 길고 긴 한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나오겠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바닥을 찍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그러나. 그러면 시에서 그러나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보편적으로 시상의 전환이 있다. 동그라미야. 어떻게 전환됩니까?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아마 바뀌게 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 그럼 고개를 들었다고 플러스로 해석을 하는 게 무난합니다. 왜요? 그러나 뒤는 플러스가 있어야 되니까. 하얀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 문창, 천장, 동그라미 얘는 방과 대조적인 공간이지 방은 부정적인 공간,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문창과 천장은 방에 비하면 조금 플러스 공간, 시적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공간. 여하튼 플러스 무조건 다 뜻풀이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깨달은 거 두 줄 갈아 놓을게요. 자, 얘가 갑자기 각성했어요. 갑자기 퍼득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두 줄 묶으세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든 것임을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걸 생각하는 것인데 가로 묶으세요. 우리가 이 구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나는 깨달았어. 뭐를 깨달았어?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적화자의 심리가 마이너스 비관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탁 와닿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내가 판서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약간 편견이 있다? 그 편견이 뭐냐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의지적. 그러니까 문학 수업할 때 다 생각해봐. 의지적, 주체적, 능동적 이런 건 다 플러스야. 자기 인생 개척, 엄마와는 대조되는 나의 생각으로 내 인생 개척 이런 게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내 뜻과 내 힘을 플러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의 뉘앙스상 여기서는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힘들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적절한 비유를 해줄게. 요새 박수홍이 난리잖아요, 그죠? 박수홍이 이제 형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막 300억을 못 받았대,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근데 50살이래.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던 때가 있는데 온 가족이 반대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박수홍이 지금 여기서 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박수홍의 입장에서 방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내가 멍청했지, 내가 어리석었지, 형을 너무 믿었지,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확신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박수홍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뿐이었다. 이러도 약 먹었다 죽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나 갑자기 각성을 하는 거야. 뭐를? 아, 내 뜻과 내 힘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게 내 뜻과 내 힘이면 내가 못 견딘다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자책하고 괴롭고, 그죠? 그래서 아, 내 뜻과 내 힘으로 뭔가를 굴려가는 게 힘든 것이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깨달은 거야. 아, 사실은 더 크고 높은 것이 있구나. 이게 뭐야? 신이겠지, 신.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아무리 피똥 싸도 난 그 여자 놓쳤을 거야. 내 첫사랑 놓쳤을 거야. 이건 내 운명이야.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길을, 수홍아 너는 53살에 결혼하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더 크고 높으신 분이 내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동안 내가 아무리 피똥 싸고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위로와 위안이죠. 알겠지? 다시 볼게요.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든 것임을 생각했어. 일제강점기야. 내가 아무리 피똥 싸도 가족과 헤어져. 어쩔 수 없어. 근데 운명이더라. 이거 신께서 구비해놓은 길이시더라.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신의 존재를 자각한 거죠.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내 인생의 역정여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든다고? 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나 때문이 아니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관념 안 보여요. 가라앉을 건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아요. 시각적 보입니다. 이런 거 주관적 관념의 형상화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내지는 관념의 시각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의 해석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얘가 그전에는 마음이 요동을 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릴렉스 됐다. 그지? 진정됐다. 갈등이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진정됐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감정 딱 하나는 외로움이래요. 외로운 생각은 안 사그라들고 진정이 되질 않고 그냥 계속 외롭대. 외로운 생각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동그라미 방언. 지금 남신우주의 방언이 딱 2개 어휘가 사용됐고 나머지 다 토속인데요. 과거에 한용해고 선생님은 이 방언을 4개로 체크해주신 학교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2개라서 우리도 2개로 정리할게요. 나주손 저녁 무렵, 함경 평안도 사투리 방언. 그 다음에 2줄 내려와서 바우섭 할 때 섭 동그라미 섭, 요거는 옆이라는 뜻의 방언. 바위옆. 네, 읽어볼게요. 더러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문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겨울에 심화, 추위에 심화. 나는 이런 저녁에 하루를 더욱 다가서끼며 무릎을 꿇어봅니다. 왜 무릎을 꿇어요? 경건함, 신에 대한 경건한 자세.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마른 잎새에 쌀랑 소리 나며 눈을 막고 있는 수식어고 되게 길죠. 꾸며주는 말, 그치? 그 드물다는 그 고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없다. 갈매나무 끝. 자, 끄트머리가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끝났어요. 그치? 그럼 이 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해야 합니다. 갈매나무와 시적어사 나는 동일시 되어 있어요. 갈매나무와 나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 내가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이유는 갈매나무가 플러스라 그래. 그리고 나와 갈매나무는 공통점이 많아. 근데 갈매나무는 나보다 더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갈매나무도 눈을 맞고 있대요. 시련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갈매나무도 외롭게 혼자 서 있대요. 똑같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갈매나무는 동일시되고 있는데 공통적인데, 이러한 마이너스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데, 갈매나무는 나한테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뭐야? 나는 아주 조그만한 것에도 감정이 유리멘탈이라서 막 흔들리고 자책하고 자의식에 과잉이고 막 이렇게 막 부비대는데, 갈매나무는 어떻대요? 듬직하게 뚝 하고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데잖아. 얘는 드물어, 이렇게 사는 애가. 그리고 굳고 정하다, 딱딱해, 정하다, 올고다, 꾸불꾸불 이게 아니라 그냥 올곧게 일자로.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소신있고 주관의 흔들림이 없고 듬직하고 감정의 그 어떠한 소용돌이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는 굳건한 의지적인 느낌을 주는 나무잖아. 꿋꿋하게 이 마이너스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생략되어 있는 코멘트가 뭐겠어요? 아,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의지적인 자세가 깔려있더라, 동그라미.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얘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어 하는 내용의 언급 마무리로 된 시. 자, 짜잘한 문제 붙어있는 거 다 푸세요.